그 법인세에 이어서 할 텐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출발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회계 장부가 있어. 회계 장부. 회계 목적 장부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과세 목적 장부, 세금 목적 장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세전이익이라는 게 참 중요한 컨셉이 되는 거죠. 영업이익이 아닌 세전이익이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거를 뭐로 한다? 과세소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과세소득. 세전이익에서 이렇게 갈라보다 보면 무슨 조정 작업을 해주거든요. 근데 조정 작업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조정 작업을 하면 차이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영구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영구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시적 차이가 발생해요. 이 순서도를 보셔야 돼요. 그럼 영구적 차이라는 것은 그 회복되지가 않는 차이가 된다 이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벌금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벌금. 그다음에 일시적 차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회복이 돼.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뭐다? 어차피 낼 거 세금을 다 낸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네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회계에서는 뭐 그 우리가 분계 처리한다고 했는데 차변 대변 이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있다? 입금 산입이라는 거, 즉 뭐다? 이거 이익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입금 불산입이라는 게 있고요. 입금 불산입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이익으로 안 쳐주겠다. 그 다음에 반대로 비용 쪽은 송금이 가깝죠. 송금으로 쳐주겠다. 즉 뭐다? 비용 인정해주겠다. 그 다음에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 송금 불산입해서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송금 불산입.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가 좋아요? 이익으로 안 쳐주고 그다음에 비용으로는 인정해 주게 되는 거. 이거 좋아하겠죠. 이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발생하냐?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DTA라고 하는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는 게 나와요.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는 이런 그 계정이 출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DTL이라고 하는 이연 법인세 부채라고 하는 이 이연 법인세 부채라는 이 재무상태표 계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분기 처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먼저 만약에 그 우리가 뭐 말씀드린 게 이걸 얘기했죠. 그 미지급 법인세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미지급 법인세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을 안 한 법인세다 보니까 이것은 뭐다? 현금주의에 기반을 둬갖고 실제 내야 되는, 실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현금주의에 기반해서 실제 납부된 세금이 미지급 법인세고, 그 다음에 법인세 재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세 재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예, 발생주의, 즉 손익계산서 우리가 만든 손익계산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계산한 그냥 세금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비용이 되는 거죠. 이건 실제 납부해야 되는 돈이고 이것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세금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내는 게 아니고 이걸 내는 거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일시적 차이 중에서 지금 일시적 차이 할 거예요. 일시적 차이 하는 거예요. 일시적 차이 하면서 그다음에 비용이 이제 발생했어. 감가상각비가 발생했어.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는 송금이 삼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은 일시적 차이예요. 즉 감가상각 비용은 뭐냐면은 이 회계장부에서는 감가상각 그 비용을 계산할 때 정액법 예? 정액법이라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과세 목적 장부에서는 만약에 과속상각법을 선택했다. 만약에 이 선택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근데 똑같은 방법을 선택했다면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여기도 많이 다 아무것도 없고 조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감가상각도 똑같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벌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고 다 똑같아. 그다음에 AS 보증도 없고 아무것도 선수금 받은 것도 없어. 그럼 절대로 발생하지가 않아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또 그 고위 임원에 대해서 고위 그 사장님 높은 사장님에 대해서도 높은 보험료를 지급해 주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아무도 발생 똑같아 그냥. 그런데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실제로 똑같은 방법, 즉 회계장부에서도 가속상각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세장부도 가속상각법을 선택했다면은 이게 발생하지가 않아요. 이게 일식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회계는 뭐 한다? 회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가장 뭐냐면 이게 나와요. 코스트 베네핏 분석.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코스트 베네핏 분석은 어디나 계속 적용이 돼. 바로 뭐다? 비용 편익 분석은 뭐냐면 이거예요. 회계 담당자가 업무를 하는데 과속상각법으로 만약에 자동차를 하게 되면 계산하고 무슨 컴퓨터가 다 해주지만 상당히 힘들어. 이게 코스트거든요. 그 가속상각법을 선택했을 때는 회계 담당자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집주상각법 이 정액법을 선택하면 그냥 컴퓨터가 엑셀 딱 쫙쫙 해주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도 정액법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가속상각법을 선택할 거냐. 선택할 때 어떻게 한다? 이 비용 편익 분석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게 뭐냐, 자기한테 좋은 게. 회계장부 쪽에서는 뭐가 좋아요? 당연히 정액법을 선호할 거예요. 편안하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가능한 한 회계장부 쪽은 정액법을 선택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편하니까. 왜냐면 이거 갖고서 가속상각 한다고 알지도 못하는데 상각 얼마 했는지도 몰라. 본인들이 감가상각 비용을요. 근데 가속상각이 명확하지 않냐고 그냥. n분의 내용연수 나누기 n분의 1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게 됐어요. 지금도 뭐 할 거냐? 바로 요거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다? 감가상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어떤 기계를 구입했어요. 기계를 구입했는데 그 기계가 얼마냐면 6천만 원짜리 기계라고 할까요? 6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기계야. 6천만 원짜리 기계예요. 기계를 취득했어. 기계가 취득했다는 말 쓸게요. 구입했다는 말보다 취득. 근데 이거 딱 하면 뭐가 나와요? 바로 내용연수가 나와야 돼.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3년. 내용연수 3년. 그 다음에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빵으로. 빵을 합니다. 그럼 잔존가치는 뭐냐? 내용연수가 다 끝났을 때 이거를 시장에서 내다 팔았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잔존가치가 없다.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구해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취득 원가를 6천만 원을 그냥 감가상각하는 게 바로 아닙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기본적으로 취득 원가에서 뭘 뺀다?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는 0으로 받기 때문에 잔존가치를 0으로 받기 때문에 어차피 6천만 원 그대로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라 하냐? 회계 목적으로는 정액법을 선택하는 거야. 정액법. 왜 선택하냐? 본인들이 편하니까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세무 목적으로는 가속상각을 선택해요. 가속상각. 그런데 그 가속상각법 중에서 뭘 선택한다? 연수학계법이라는 걸 선택하기로 했어요. 연수학계법. 이거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근데 만약 회계 목적으로도 연수학계법을 선택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회계 목적으로 정액법을 선택하는가? 회계 담당자가 편하니까 라고 할 수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 이거는 별도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IT 업체 있죠. IT 업체. IT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정보통신업계에서 쓰는 장비들이 있어요. 정보통신, IT 업체나 전자업체에 쓰는 이 장비들은 여기서 쓰는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가속상각이 맞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회계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 세상이야. 이쪽 세상.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가 바로바로 쓸모가 없어져요. 몇 년 지나면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기록 이거 감가상각 기간 5년이라 하더라도 5년이 뭐예요? 2년이면 새로운 기계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상각을 많이 떨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업종은 같이 하지만 조선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쓰는 큰 어떤 크레인 같은 장비들은 어때요? 이거는 옛날에도 크레인이 있었고 지금도 크레인이 있어. 얘네들은 가속삼각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가속삼각이 아니라 뭐면 정액법을 해도 돼요. 이건 마치 건물과 똑같아. 얘네들은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게 무슨 이 크레인 기계가 업종에 따라서 확 구분이 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금융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시각이에요. 이런 걸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 이런 어떤 업종의 특성을.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 IT 업계 쪽은 회계장부 쪽에서도 심지어는 가속상각을 해요. 회계 쪽에서도. 그런데 조선이나 이런 일반적인 업체들은 일반적인 기계는 정액법을 해. 정액법.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돼요? 뭐 정보업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동차 쓰고 보통 10년도 쓰고 뭐 5년도 넘게 쓰니까 이거는 그냥 정액법에도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업종의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정액법을 했을 때 감가상각 금액 얼마인지 보세요. 2022년도 1월 달에 이 기계를 취득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회계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얼마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 6천만 원. 그다음에 내용연수 얼마가 되는 거죠? 얘가 5년이니까 그렇죠? 이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00원인가? 5년이고 3년이죠? 3년이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고? 2천만 원이 매년 감가상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이건 근데 이제 세무 목적으로 해볼까요? 세무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무 목적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해지죠. 조금. 여기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정할 때 실제로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을 할 때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이렇게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가속상각을 하게 되면 퍼센티지가 다 달라지잖아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가 만약에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세무 목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했죠. 15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1년, 2년, 3년, 3년밖에 없지, 지금. 1년, 3년이니까 연속을 합니까? 그럼 첫 번째는 이거 하면, 우리 첫 번째는 얼마가 되는 거죠? 6분의 3이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6분의 2죠. 6분의 2인가? 맞죠. 6분의 2. 그 마지막 해는 6분의 1이 되는 거죠. 6분의 3은 2분의 50%잖아. 그렇죠? 그럼 나머지 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2분의 1 하면은 2분의 1 하고 얘는 3분의 1이죠. 3분의 1이죠. 그리고 얘는 얼마야? 그리고 얘는 6분의 1이 되잖아. 6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앞에서는 50%. 그렇죠. 앞에 50% 하잖아. 그럼 얼마가 남을 것 같아? 딱 봤을 때? 이 감가상 얘는 얼마가 하면 50% 까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얼마 까는 거야? 3천 까는 건가 얘는? 첫 번째 3천 까는 거죠. 맞죠? 3천 까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 까야 돼? 얘는 저기 6천이니까 2천 까는 건가? 2천 까는 거죠. 2천 까는 거죠. 얘는 어떻게 까야 되죠? 1천 까는 거죠. 이렇게 까는 게 보여야 돼요. 연속해법. 가운데가 얼마? 가운데가 1,000이에요? 가운데가 1,000? 3천. 6천이니까 2분의 1이니까 3천이고 맞죠? 얘가 3분의 1이잖아. 6분의 2가. 그러면은 2천 아니야? 2천이잖아. 얘가 1,000 돼야지 맞잖아? 아니 다시 아니 이게 연수학계법이라는 게 첫 번째는 1, 2, 3, 1년, 2년, 3년 학계 연수를 학계했잖아. 그리고 연수 학계했는데 첫 번째니까 6분의 3을 떨어야 돼. 그럼 2분의 1이잖아. 6천만 원에 2분의 1은 3천만 원 맞죠? 그다음에 6천만 원에 3분의 1은 뭐야? 6천만 원 3분의 1은 2천만 원 맞죠? 이거 그럼 나중에 0이 되는 거 아닌가? 가치가 맞잖아, 이게. 그럼 이게 됐어요. 여기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뭐랄 거냐면 지금부터 이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만들게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돼요. 회계목적, 회계목적, 이거 장부예요. 보통 우리가 여기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위에서 여러 가지가 빠지지만 감가상각금액도 여기서 빠지게 돼 있어요. 빠지게 돼 있거든요. 감가상각금액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얼마로 할 거냐면은 감가상각 여기서 우리가 영업이익을 어 저기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용어를 하나 쓸게요. 그 편하겠어요. 우리가 영업이익인데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이라는 말을 쓸게요. 감가상각전 영업이익.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비용은 다 빼줬는데 감가상각만 안 빼줬어.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얘가 얼마냐면은 영업이익은 영업인데 감가상각만 안 빼줬어. 우린 얘를 얼마로 볼 거냐면 우리는 5천만 원으로 볼게요. 5천만 원. 5천만 원으로 볼게요. 근데 감가상각도 비용이잖아. 그렇잖아요. 그 비용, 이게 감가상각전 영업이익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감가상각비용도 빼줘야 되잖아요. 비용이니까. 근데 여기서 회계에서는 2천을 빼주는 거죠. 2천만 원 빼주죠. 2천만 원 빼주는 거 맞죠? 그럼 얼마가 남는 거예요? 3천만 원 남죠? 3천만 원. 3천만 원 이거 남죠. 얘가 뭐다? 3천만 원. 이게 그냥 세전이익이라고 할게요. 세전이익이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이에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업이익은 실제로 영업이익은 얼마냐면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근데 감가상각전 영업이익. 근데 감가상각 후 영업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당연히 3천만 되는 거 맞던데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원래 3천만 원이 되는 거야. 그 세전이익이 3천만 원인데 세전이 3천만 원인데 어떻게 도달했느냐 얘가. 영업이익 뭔가 영업이익 뭐에서 감가상각비용 2천만 원을 빼줬더니 5천만 원 나왔어. 그러면 그 전에 건 5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전이 5천만 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을 봐야 돼. 이제 세금 쪽을 보는 거예요. 세금 쪽을. 세금 쪽을 보는데 세금 쪽은 어떻게 하는다?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이 5천만 원이잖아. 감가상각전이 5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는 얼마를 빼줘야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용을 3천을 빼줘야 되잖아. 3천만 원을 빼줘요. 그러면은 얘는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전이 아니라 얘는 과세 대상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익이 이쪽은 적은 거잖아. 얘는 이익이 많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세율이 30%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 내는 거야? 세율이 30%면은 세율이 30%에 얼마 내는 거죠? 세율이 30% 얼마 내는 거야? 얘는 이쪽에서는 실제 30%는 얘는 30%는 얼마 내는 거예요? 얘가 30%? 30%는 얼마 내는 거지? 30%는 얘가 600만 원 내는 건가요? 600만 원? 그렇지, 600만 원. 아니 40%라고 하죠. 40%. 높게 해볼게. 40%로 그냥. 그러면은 여기서 내는 세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계산된 거면 40%니까 800만 원이죠. 800만 원? 800만 원 여기서 세금 내야 돼. 이거 세금 내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얼마 내야 돼? 얘도 40% 가정하면은 1200만 원인가요? 1200만 원 되는 거죠. 1200만 원 되는 거 맞죠? 얘는 800만 원이고 얘는 8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금을 1200으로 계산했는데 얘는 실제로 800만 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실제 세금을 덜 내는 거잖아. 실제로 세금을 덜 내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세금을 덜 내는데 얼마를 덜 내는 거죠? 400을 덜 내죠. 400만 원을 지금 세금을 덜 내는데 그 금액이 400만 원이잖아요. 400만 원. 400만 원을 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400만 원 덜 내. 그러면은 지금은 덜 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중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많이 낸다라는 게 핵심인 거야. 나중에 더 많이 낸다. 그러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돼. 나중에 더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400만 원 더 내야 되는 게 보이잖아요. 400을.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더 많이 낸다. 나중에 희생당한다. 그럼 이것은 부채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딱. 이게 바로 뭐다? 여기서 봤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이연 법인세 부채예요. 그럼 부채는 어느 쪽 위치가 되는 거죠? 대변이라고 대변. 여기다가 이연 법인세 부채 이렇게 찍고 얼마 적어야 돼? 400을 더 내야 되잖아 나중에.
그다음에 현금을 냈다고 가정할게. 현금을 800, 이게 800을 내는 거잖아요, 얘를. 근데 얘를 지금 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년에 내니까 요거를 미지급 법인세. 이거 현금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미지급 법인세도 부채예요. 미지급 법인세도 부채잖아요. 요게 800이 적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뭐 정도? 이거 비용이라고 했죠. 법인세, 재비용. 법인세, 재비용.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건 이걸 보고 적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든 거, 이거 보고 합하니까 1200이구나,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선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감가상각이 초창기에는 가속상각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세금을 덜 내. 세금을 덜 내. 왜? 많이 비용을 인정해 줬잖아요. 빨리빨리 앞에서.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어차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더 많이 낸다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덜 낸다에 만약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지금 감가상각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일시적 차이에 발생하는 것이고, 일시적 차이인데, 그리고 얘는 뭐를 발생시켜요? 초창기에는 이연 법인세 부채를 발생시키는 애예요. 가장 대표적인 애가. 이연 법인세 부채를 발생시켜요. 이연 법인세 부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애가 바로 이 감가상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이제 비영리 법인들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 직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할게요. 뭐 할 거냐면은 어 우리가 우리가 외상 매출하는 게 있나? 이제 외상 매출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우리 비영리법인에서도 나중에 혹시라도 오랜 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외상 매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그 한 번 받을 때 100만 원 받고 어떡하죠? 이렇게 돈을 뜨문뜨문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품이 있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매출은 100만 원인데 어떻게 돼요? 돈을 뜨문뜨문 주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돈을 뜨문뜨문 주는데 돈을 한 번에 안 줘. 우린 얘를 뭐라고 그래요? 할부로 하는 거지. 할부로 끊는 거지. 할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고객들께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할부로 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할부로.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올해는 30만 원 내고 그다음에는 50만 원 내고 그다음 20만 원 내면 이것은 할부로 돈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할부 외상 매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할부 외상 매출. 이런 애가 존재할 수 있어요. 아까는 감가상각 비용이고 이것은 외상 매출이니까 당연히 얘는 입금 쪽으로 들어가겠죠. 입금 쪽이니까. 그럼 볼게요. 예.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받는 상품 100만 원짜리 그 상품이 있잖아요. 그 100만 원짜리 상품을 이렇게 올해 한 푼도 안 내고 원래 우리는 보통 50%는 받잖아요. 근데 50%안 받고 한 번도 안 받았다 가정할게. 그리고 그다음에 다 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2022년도입니다. 이것은 외상 매출 계정이 아니에요. 지금 외상 매출 계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하는 것은 지금 그 이연법인세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22년도에 우리가 매출 올렸어. 매출 올렸어요. 그러면 매출 올렸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조그만 뭔가를 그 위치에다가 설치해 줬죠. 우리 어떤 한 분께서 그 작업하시는 분이 그 작업하신 김 씨가 그거를 이렇게 열심히 작업해 갖고서는 며칠 동안 거기다 뒀다가 딱 설치 딱 해줬어. 그러면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우리 할 거 다 했어요. 그게 바로 매출이에요. 할 거 다 했잖아.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매출 얼마? 100만 원. 이거 대변이잖아, 매출. 그런데 그거하고 받을 돈이 생겼죠, 우리는. 그게 바로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할부 외상 매출금이에요. 이거 자산이잖아. 원래는 여기 현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금? 근데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야.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증가가 되는 거지, 얘는 자산의 증가죠. 자산 증가와 그다음에 수익 증가라고 하는 이게 서로 이게 연결이 된 거 아닌가요? 둘이 딱 됐어.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갚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갚아요? 2023년에 현금을 받겠죠. 현금을 받는 거지. 그럼 현금이 증가하겠지.
현금이 증가합니다. 현금 얼마 받는 거예요? 현금 100만 원 받아야 되겠지. 그리고 더 이상 이게 받을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할부 외상 매출금, 할부 외상 매출이라고 쓰면 안 돼. 매출금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사라지고 어차피 이렇게만 남는 거잖아. 2023년이야. 근데 회계는 뭐라고 그랬어?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에 따라서 매출을 이때 잡았어. 그분이 거기 올라가셔갖고 그걸 딱 꽂아주는 순간에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한 거야.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세금 목적에서는 어떻게 한다? 세금 목적에서는 현금주의라고 했잖아요. 현금을 언제 받았어? 이때 받았잖아. 1년 후에.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 차이가 회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바로 임시적 차이,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예. 만약에 세전이익이 2022년도고 세전이익이 2022년 세전이익 계속해서 이 회계 쪽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회계 장부가 없으면은 이쪽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거 뭐예요? 저기 그 연말정산 한다고 하지만 손익계산서가 있지 않으면은 그 회사에서 돈을 월급 받고 비용 쓴 게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해. 먼저 세전이익이 나와야 돼. 근데 세전이익이 얼마다? 세전이익이 우리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 세전이익 1,000만 원이에요. 이 회사가. 근데 세율이 얼마다? 30%라고 할게요. 세율이 30%. 그러면은 이 그냥 우리가 계산할 때 간단하게 하면은 세금은 얼마가 계산돼서 나와요? 언뜻 하면은 300만 원 계산돼서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봐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세전이익이 1,000만 원이죠. 세전이 1,000만 원이지. 세전이 1,000만 원이야. 근데 여기서는 저 할부 여성가치금 100이라고 했죠. 할부 매출 100이라고 했죠. 여기서 세전이익이 1,000이라고 하고 이거 100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그럼 뭐 법인세 제비용은 300이고 300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세전이익이 300. 여기서는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보세요. 세전이익이 1,000이거든? 그럼 여기 위에 매출이 있다는 얘기죠. 매출이. 매출이 있었던 거잖아. 그렇죠. 매출이 100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저 위에. 그러니까 다른 매출도 많겠지. 근데 일단 다 빼주고 하니까 매출이 있어. 근데 세전이익이 1,000이야. 그러면은 이 세전이익 1,000을 여기서 야, 너 그 매출 여기다 너 적어놓은 거 있잖아. 위에서. 여기 더해주면 안 되라고 하는 거잖아. 현금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금 회계적 장부에서는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매출을 100을 잡았어요. 이게 잡으라고 돼 있잖아. 잡았는데 지금 이제 세전이익이 딱 도달해놓고 이제 체크해 놓는 거야. 현금 안 들어왔잖아, 너. 그러니까 너 여기 매출 왜 들어가 있니? 매출 너 매출 빠져야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매출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이것이 과세 대상의 과세 대상 이 매출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과세 대상 매출은 얼마가 되는 거죠? 1,000에서 100을 빼줘야 되지. 얼마가 돼야 되는? 900이 돼야 되는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이게 잘 기호본을 뭐냐면은 순간적으로 세전이익이 100이야. 세전이익이 1,000인데 이 1,000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 100만 원짜리 매출이 포함되어 있어. 위에서. 그렇죠. 위에서 포함되어 있어. 분명히 매출이.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매출을 잡았어. 이 안에서. 그래서 1,000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여기서 과세 대상 금액은 여기서 실제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100은 너 들어가면 안 되라고 하는 거지. 너 빠져. 이렇게 빠져있죠. 그럼 너 세금 적게 내라는 얘기야, 이게. 그렇죠. 성금 안 들어왔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면은 270이 되나요? 270이 되죠. 그럼 이 차이가 얼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계속 내가 차이라고 얘기 쓰고 있어요. 그럼 차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인가요? 30 발생하죠. 그럼 이제 드디어 쓰는 거예요. 분계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30이 발생했는데 보세요. 세금을 덜 냈죠.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덜 냈어. 지금과 나중이라는 걸 딱 써놓고 하는 게 편해요. 나중에 그 그림을 그리든 지금과 나중을 써내야 돼. 하나 안 써놓으면 헷갈려. 지금 세금을 덜 낸다죠. 나중에 세금을 더 낸다. 언제? 내년도에 현금 들어오잖아요. 그럼 세금을 더 내죠. 그럼 이게 중요한 거야. 세금을 더 낸다는 얘기는 뭐다? 이것은 부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 분계 처리할게요. 이연 대변에다가 이연 법인세
부채 그 얼마가 되는 차이가 얼마가 돼요? 30을 적는 거죠. 30.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기 세금은 얼마 내야 되는 거죠? 세금? 세금은 얼마?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얼마 빠져나가야 돼. 현금 오래 냈다고 할게요. 현금 얼마가 나가야 되죠? 270인가요? 270이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이쪽에는 법인세, 재비용. 법인세 재비용 얼마? 300. 이게 다 합쳐놓으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할부 외상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하고도 나중에 관련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진짜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갖고 비영리법인도 이렇게 하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카드도 받고 어떤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인정 안 해줘. 만약에 언젠가. 근데 정은 많겠죠. 근데 다 됐어.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연 법인세 자산과 이연 법인세 부채를 이제 다루게 될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해서 전체를 끝냈고 마지막으로 큰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딱 끝을 낼게요. 큰 엑서사이즈를 하나 준비해서 예, 한번 딱 해볼게요. 예. 뭐냐면은 큰 엑서사이즈 한번 해볼게요. 큰 엑서사이즈. 그래서 이거는 큰 엑서사이즈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한번 해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네 개 중에 영구적 차인지 일시적 차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입금인지 입금 산입인지 입금 불산입인지 송금 산입인지 송금 불산입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A 회사에 세전이익 계속해서 세전이익 얘기한다는 것은 뭐다? 이것은 회계이익하고 있는 얘기예요. 회계이익이 세전이익이 얼마냐면은 146억이야. 146억 세전이익이 세전이익이 146억이라는 것은 뭐다? 이것은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라서 했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야. 세금만 현금주의예요. 세금만. 그 다음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게 세전이익 나는데 최고 경영자 그 회사의 어떤 최고 경영자가 있잖아요. 최고 경영자에다가 보험료를 4억을 냈다는 보험료가 1년에 4억에 나갔대요. 보험료가 4억에 나갔대. 4억.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브라질 채권. 그 이자 수익이 얼마냐면은 3.5 갈까? 3.5. 이 정도 우리는 얼마 들어오지? 한 이것저것 하면 우리는 한 2억 우리도 한 이 정도 들어올 거예요. 예. 그다음에 감가상각 금액. 감가상각. 이거는 지금 회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무와 관계 없어요. 이건 오로지 이거 하는데 위에서 이걸 빼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전이익이 146 나왔는데 위에서 이런 비용이 다 빼줬다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감가상각 비용이 얼마다? 5. 그다음에 이 제품 보증. AS 있잖아요. 제품 보증.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뭐 팔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그 위치가 저 위에 거기 존재하는 저쪽 위에 위치가 잘못돼 갖고선 하게 되면 에이스 해주겠습니다. 보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뜯어내고 그렇지 않고 돈 들어가거든. 제품 보증 이거 워런트라고 하거든. 제품 보증이 워런트의 비용이 0.5억 원, 0.5억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법인세 재비용이 얼마인가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한번 세율은 30%로 하나? 한번 볼까요? 30%고 40% 볼게요. 여기서 먼저 얘부터 볼게요. 최고 경영자에 대한 보험료 4억 원이 나갔어요. 얘는 비용 맞지? 비용 위에서 빠진 거잖아. 비용 위에서 빠진 거잖아. 얘는 영구적 차이, 일시적. 이걸 먼저 구분해내야 돼요. 영구적 차이냐, 일시적 차이냐. 분명히 이건 비용이잖아. 송금이잖아, 송금. 비용이니까 송금이잖아. 근데 송금인데 누가 봐도 정상적인 게 아니야. 이런 보통 최고면 송금인데 얘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송금 불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무슨 차이다? 얘는 영구적 차이가 되는 거죠. 영구적 차이. 그 다음에 브라질 채권 이자 얘는 반대로 이익이 되는 거죠. 이익인데 입금이잖아요. 이익이잖아. 입금인데 얘는 특수한 경우만 세금을 과세를 안 하는 애잖아.
얘는 입금 불산입 되는 거죠. 입금 불산입. 얘도 영구적 차이가 되는 거야. 영구적 차이는 회복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감가상각은 송금 맞지? 송금 맞잖아요. 비용 맞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빼잖아. 송금 맞. 얘는 송금 상입해줘. 그런데 얘는 만약에 여기서도 가속상각을 했어. 회계 쪽에서도. 그러면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송금 산입 얘는 일시적 차이가 된다고. 제품 보증. 제품 보증은 뭐다? 얘는 제품 보증 비용도 언젠가는 송금이잖아. 송금. 그러니까 제품 보증 비용으로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제가 자동차에 어제 그저께 했잖아. 1회차에서 제품 보증 비용은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송금인데 송금도 산입을 해주죠. 얘도 나중에는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146억에서 이제 만들어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조정을 이렇게 해볼게요. 조정해 줍니다. 조정 작업 조정합니다.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6억에서 세전이익 146억에서 여기서 최고 경영자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위에 비용 빠져 있는데 야, 너 비용 빠지면 안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어떻게 너 비용 인정 못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억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사억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소득을 늘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어, 요거 3.5억, 요거 35억이라고 할게요. 35억 그냥 3.5, 35억이라고 할게요. 35억.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얘는 35억, 위에 35억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35억은 위에서 더해져 있지, 지금. 더해져 있잖아. 더해져 있잖아. 근데 여기 더해져 있는 거죠. 왜냐면은 세전이 여기서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고 손익계산서 보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이자 수익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이자 비용을 빼줘서 세전이익이 난다고 이런 구조로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자 수익이 여기서 들어와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린 이거 얘기하는 건데 여기 더해져 있잖아, 불화지 채권 이자가. 너 여기 왜 더해져 있어? 너 빠져야 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너 빠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35억은 마이너스 쳐줘야 되는 거죠. 35억 마이너스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6억에다가 4억 더하면은 150억 되잖아. 150억에서 35억 되면은 115억 되는 거지. 115억 되는 거 맞죠?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 비용 있잖아. 이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똑같이 감가상각 비용은 어떻게 된다? 감가상각 비용은 얘는 똑같이 가속상각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버릴게. 그럼 얘는 위에서 빼줬지만 회계에서 조정할 것도 없어. 세금에서도. 그렇죠. 똑같은 가속상각이라면. 근데 문제는 얘야. 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비용을 위에서 빼져 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위에서 요 제품 보증 비용 있잖아요. 요게 분명히 0.5억이 요거 제품 보증 비용이잖아. 그러면 송금이죠. 송금이잖아. 송금으로 얘는 산입이 됐었고 일시적 인정 차이 돼. 근데 지금 제품 보증만 해준 거고 실제로 아직까지 수리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얘는 지금은 너 여기서 미리 돈을 빼줘 버렸잖아. 근데 아직 돈이 언제 나가요? 아직 안 나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 같은 경우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얘는 더해줘야 되겠죠. 0.5억은.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어렵지. 요거 0.5억 있잖아. 요것이 뭐다? 요거는 최고 경영자 보험료. 얘는 35억은 브라질 채권 빼준 거고 얘는 0.5는 뭐다? 빼줬죠? 뭐다? 제품 보증인데 이 제품 보증 다시 설명드릴게요.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제품 보증 비용을 그냥 일단 계산해서 넣었어. 뺐어. 비용으로. 그런데 그거 내년도에 발생하거든. 내년도에 실제로 돈이 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빼줬는데 너 왜 빼줬어? 너 아직 돈 안 썼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더해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품 보증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지? 이게 다 풀면은 여기서 115.5억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소득이 되는 겁니다. 과세소득. 됐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로. 115억. 그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 그러면은 115억. 그럼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보면 여기서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은데. 예. 한번 이 세금 계산해 볼까? 이 과세소득 115.5에다가 30%만 곱해 보세요, 한번. 115.5에다가 0.3을 곱해 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115.5에다가 한번 36억이요? 34.65가 나오죠. 예? 이게 뭐예요? 이게 34.65가 나왔지. 36호가 나왔죠, 여기가. 이게 뭐예요? 34억 6,500만 원이 나왔어. 이게 뭐냐고. 이게 바로 뭐야? 현금으로 내야 되는 돈이야. 현금으로 내야 되는 돈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세전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하고 얘를 보고 곱하기 30%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34.65를 내야 돼. 아직 안 했잖아. 내야 돼. 그럼 뭐라고 그러면 미지급 법인세라고 해서 대변에다가 미지급 법인세라고 하고 대변에다가 34.65를 적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도 세전이익이 얼마죠? 세전이익이 얼마가 되게 146억에다가 30% 곱해보세요. 한번 세전이익 146에다가 30% 0.3을 곱해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예? 146 곱하기 세전이익이 146억이었잖아. 여기다가 0.3을 곱해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40, 예? 43.8?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나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34.65 나왔지. 이거 보고 계산했지. 이거 보고 계산했죠. 이거 보고. 얘는 이렇게 실제 이걸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딱 봤을 때 여기서 항목을 딱 봤죠.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일시적 차이로 발생하는 게 누구예요? 요 조정 항목 중에서 얘는 아니고 얘는 영구적 차이. 얘 영구적 차이죠. 얘만 발생시키지. 얘 0.5잖아. 0.5잖아. 맞지? 0.5. 0.5인데 얘는 분명히 나중에 이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세금을 많이 낸 거야? 지금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더해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세금을 많이 내라는 얘기죠, 지금. 제품 보증비용에 세금 많이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환급이 아니에요. 환급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 덜 내도 된다는 얘기 써야 돼요. 환급이 아니에요. 되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덜 내도 되는 거예요. 덜 내도 된다. 그런데 실제 요금액이 0.5죠. 여기다 곱하는 거야. 여기다 곱하는 게 아니야. 0.5에서 이거는 신경 쓰는 게 아니야, 원래요. 그러면 얼마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30%잖아, 지금 세율이. 이거 얼마? 0.15가 되죠. 0.15 맞죠? 그럼 0.15는 나중에 지금 많이 낸 거잖아, 이거는. 그럼 나중에 덜 내도 되죠. 나중에 덜 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나중에 덜 내면 혜택이죠. 그럼 여기다가 바로 뭐야? 이쪽에 자산 잡히지. 이연 법인세 자산이 되고 얼마 0.5로 적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30% 곱하는 거야. 개별 항목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곱해보세요라고만 했잖아. 이거 의미가 없어. 이걸 곱하는 게 아니라 뭘 곱해야 돼요? 이 개별 항목 중에서 여기다가 곱하는 거야. 여기다 얼마? 0.15를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빼는 게 법인세 재비용이잖아요. 그러면 법인세 재비용은 어떻게 한다? 34.65에서 0.15 빼면 얼마가 나와요? 34.5인가? 맞죠? 이쪽에다 법인세 이쪽은 34.65 빼기 0.34.5가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분계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 이걸 구하는 게 우선인 거야. 과세 소득을 구하고, 예? 그리고 이 계층별 금액이 있잖아. 텍스 브레이키지라 가지고 여기서는 얼마 넘어가면 얼마에서 딱 구하잖아. 이거 정확히 계산돼 나 법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심플하게 34.65가 나왔고 그다음에 요 개별 항목 있죠. 개별 항목에다가 찾아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야. 세전이익에다 곱하기 0.3을 우리는 아까는 계속 편하게 하려고 세전이익에다가 곱했잖아. 그게 아니라 개별 조정 항목 있죠. 개별 조정 항목을 찾는 거야. 얘 아니고 일시적 차이가 뭐야? 얘밖에 없잖아. 근데 0.5억인데 얘는 지금 세금을 미리 낸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덜 내도 되잖아. 여기다가 30%를 곱해서 0.15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분기처라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연 법인세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한번 동영상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는데 특히 이 엑서사이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